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고민은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날 좋아해 줄까?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더 가까워지지? 오늘은 이 두 가지 고민 중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람이 최대한 날 빨리 좋아하게 만드는 법이란 영상에서 빨리 날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사람의 좋았던 모습을 연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친밀함이 생기고 관계가 발전했을 때의 얘기고요. 애초에 둘이 안지 얼마 안 됐거나 여전히 어색한 사이거나 혹은 친분이 있는데 남녀 관계로 전혀 발전된 게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영상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남남에서 연인까지도 갈 수 있는 감정을 싹 틔우는 방법이죠. 그건 바로 역할놀이, 있어 보이게 영어로 롤플레잉이라고 합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가 롤플레잉을 겪었던 상황들을 생각해보죠. 학교 다닐 때 아무 감정 없던 동기와 뜬금없이 스캔들이 나거나 어떤 선배가 날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둘 사이에 그 어떤 기류가 없었더라도 괜히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 듭니다. 이건 그 사람과 나는 사귈 수 있는 관계다라는 롤,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게 사람의 특성이죠. 흔히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식이 이런 롤플레잉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이걸 이용해 상황 자체를 내가 이성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역할. 드라마 주연 배우들이나 우결 같은 컨텐츠를 촬영하다가 정말로 눈이 맞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런 남녀 주인공 사랑하는 역할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어릴 적에 소꿉장난을 하면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하면 정말로 상대 아이가 내 배우자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거고요. 아, 이건 경험이 없거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려나요? 전 유치원 때 지영이라는 애가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걸 슬쩍 다른 사람한테 흘려 일부러 스캔들을 내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둘이 썸 탄다더라 하는 귀여운 소문을 내게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말을 많이 걸어서 사람들이 둘이 모이는 거 아니야? 둘이 사겨?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거나요. 어쨌든 사람들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둘이 엮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냥 편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식 롤플레잉도 있어요. 네가 내 남자친구냐? 너랑 결혼하면 되게 피곤하겠다. 우리 이러니까 사귀는 것 같다. 어떡해? 우리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사귀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야, 만약에 우리가 35살까지 결혼 못하면 내가 데리고 살아줄게. 이런 식이죠. 이 방법을 제가 당했던 경험으로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풋풋했던 신입생 시절 별 감정 없었던 같은 과 여자애랑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애가 갑자기 방금 미선이가 너랑 문자하는 거 보더니 널 사귀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장난쳤어 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정말 장난이 치고 싶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애와 사귀는 상상을 했고 이게 설레는 감정으로 이어져 점점 걔가 좋아졌던 찐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역할놀이 끝난 지도 몇 달 지났는데 저 혼자 뒷북 치면서 고백했다 까였지만요. 굳이 이렇게 대놓고 장난을 치지 않더라도 마치 사귀는 것 마냥 장난스럽게 손을 잡아버린다던가 음식을 먹여준다던가 그윽하게 쳐다본다던가 하는 연인 사이에 할 법한 행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지의 역할. 사랑하는 역할보단 직접적이지 않지만 둘 사이에 친밀감이 더 많이 쌓이는 롤플레잉 방식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동지애를 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면 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만 알려주는 건데 라는 말로 내 얘기를 하거나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전적으로 이해해주면서 경청하면 더 가까워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둘만 알아듣는 신호나 말을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테이블 밑으로 발장난을 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하는 라이트한 방식도 소소한 동지애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비밀을 만들지 않더라도 쌓을 수 있는 동지애가 바로 공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를 칭찬할 때보다 누구를 같이 욕할 때 친해진다. 실제로 회사나 군대,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구성원을 결속시키기 위해 공공의 적이나 내부의 경쟁자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사람도 싫어할 만한 나의 적에 대해서 털어놓거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마치 내 원수인 양 함께 비난해주는 식으로 나가면 더 친밀해지는 거죠. 술자리나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도 쓸 수 있는데 나와 내 파트너, 친구와 친구 파트너를 정해서 의도적으로 편을 나누는 겁니다. 그 뒤 커플 게임, 술래기 등의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우리가 더 잘 마시거든? 에이, 쟤들보다 우리가 낫지. 너희는 찍먹파야? 우린 부먹파야.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놀면서 유대감, 친밀감, 결속력이 다져지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니까 자연스럽게 썸 분위기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랑하는 역할과 동지의 역할 두 가지를 함께 묶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같이 고난을 헤쳐가는 데이트를 해보는 거죠. 그냥 평범하고 평화로운 데이트만 하는 것보다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걷거나 낯선 곳을 가거나 방탈출이나 힘든 운동을 하거나 뭐 이를테면 등산이나 마라톤 대회 같은 이런 걸 하면서 사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동지애를 느끼는 거죠. MT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갔다 왔을 때 거기서 같이 고생하거나 사건을 겪은 남녀가 커플이 돼서 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을 정도로 사랑하게 된 이유도 이거라고 저는 봐요. 비록 희곡이지만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로미오와 줄리엣은 집안과 집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함께 비극적으로 죽으면서 사랑을 지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죽기까지 딱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불나방도 이런 불나방이 없죠. 저는 이게 얘들이 미쳤다거나 천생연분이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냥 원나잇이었는데 양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고난이 닥치자 오히려 더 뜨겁게 활활 타올라서 결국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감정선이 증폭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롤플레잉의 끝판왕이죠. 이런 이야기 말고 실제로도 한 심리학자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140쌍의 부부한테 설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간섭을 받거나 큰 고난이 있었을 경우 부부 사이에 약간의 문제는 생겼지만 오히려 이걸로 서로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그래서 썸을 타던 연애를 하던 순탄함만 바라는 사람은 강렬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적고 모험적인 사람은 강렬하게 사랑한 기억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면 함께 사서 고생하는 걸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들으면서 설레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